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가보훈처가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영국 브리스톨시에 독립운동가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벽안의 독립운동가가 6명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싸운 영국 신사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국 출신의 독립운동가. 예. 그 6명 누구예요? 한번 찾아보니까 예. 그분들이 독립유공자 대통령장을 받은 어니스트 베델과 독립장을 받은 프레드릭 아서 맥킨지, 그다음에 조지 루이스 쇼, 프레드릭 브라운 해리스, 그다음에 그 애족장을 받은 분들이 두 분인데 더글라스 스토리와 어니스트 스위니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 중에도 뭐니 해도 네. 베설 선생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데 보통 베셀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옳을 것 같은데 예. 한국 이름도 베설이에요. 베설이죠. 예. 베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무서워한 분이기도 한데요. 그 을산 늑약 이후에 초대 한국 총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100마디 말보다 신문기사 한 줄이 한국인의 마음을 흔든다. 그중에 일개 외국인의 대한매일신보는 일본 시책을 반대하고 한국인들을 선동하니 이 통감으로서 가장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이토를 괴롭힌 일개 외국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던 영국인이죠. 어니스트 베델이었고요. 이번에 베델의 고향인 브리스톨시에 그분의 동상을 세우겠다라고 국가보훈처가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신문의 역사적 뿌리가 대한메일이다. 예, 그래서 대한메일로 제호를 바꿨다가 다시 지금 서울신문으로 오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배설 선생을 포함한 영국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영국 신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신사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영국 신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예의를 중시하고 여성과 약자를 이렇게 배려하는 신사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영국 신사다라 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뭐 진짜 그런지는 제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고요. 적어도 이 6분이야말로 진정한 영국 신사가 아닌가 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그 1880년대 당시 영국은 우리에게 절대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1883년에 이제 그 조영 수호 통상족을 맞은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1885년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또 일본하고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은 청나라하고 인도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과 관련된 지배권을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보장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 시절은 영국만 그랬던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국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시절이니까 다른 나라도 좀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그 무렵에 서구 사회 여론은 사실은 일본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동진하고 남진 뭐 정책을 계속 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공유했던 그런 서구 사회 상황에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깜짝 놀랄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런 탓에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서구 사회 호감이 굉장히 강했다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이 대한제국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이라면 더했을 거고 이 소수의 칠러파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일본에 동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구 세계에서는 일본인들이 인종적으로도 서양인 바로 다음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싸워주는 러시아와 대신 싸워주고 결국은 또 대승을 거두고 뭐 그랬기 때문에 호감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분투한 영국인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국 신사가 지금 얘기했던 베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베델은 사실 16살 때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고베에서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일파일 수도 있었는데요. 이 뭐 32살 때 1904년 3월 10일 날 런던 데일리 크로니컬의 특별 통신원으로 조선에 부임을 하거든요. 그 2월 8일 발발한 러일 전쟁을 취재할 전국 기자의 자격으로 온 건데요. 그 이후에 베델이 이제 아예 대한제국에서 털을 잡는데 한글과 영문을 섞은 대한매일 신보, 뭐 영어로는 이제 더 코리아 데일리 뉴스 같이 이렇게 영문판을 창간을 하고 발행인 겸 편집인이 베델이었고 그다음에 총무는 양기탁 선생 그리고 주필은 박은식 그다음에 필지는 신채호 최익 장달선
황희선 뭐 이런 분들이 그 참여를 했습니다. 뭐 거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라성도 사실은 일본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기라성이라는 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라성도 일본어였네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던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 7월 18일 창간을 했는데 곧 이제 항일 언론의 기치를 높였다라고 하고 당시 일제가 한 번 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황무지를 독점 개간하겠다라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그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개간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거나 경제권을 그렇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일단 주고서 그거 이제 개간하도록 만드는 그런 독점 사업을 주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막 창간한 대한밀신보를 비롯해서 황성신문 이런 그 신문들이 아주 그 세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시중의 여론을 주도하니까 일제가 그런 계획을 철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제가 그때부터 뭐 눈에 가시로 여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나 발행인이 외국인이니까 또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특히 영국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한매일비 신보의 어떤 반일 행보는 거침이 없었는데 1905년 11월 27일 보면 을사늑약 직후잖아요. 그때 장지연의 그 유명한 논설 시일야 방송대곡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영문판 신문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그거를 호외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15일에서 16일자를 보면 연속으로 나왔는데 고종이 영국 트리븐 특판이었던 더글라스 스토리에게 준 그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한 밀서가 있습니다. 그 밀서 기사와 함께 밀서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좀 있다가 1월 23일, 24일자에는 그 스토리 밀서라는 논설에서 이 밀서를 부정하는 친일 내각의 주장을 세게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밀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을사늑약은 한국 황제가 동의하지도 않았고 서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황제는 조약 조항을 반대하며 그 일본 통감을 지명한 적도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밀서는 고종의 최측근 뭐 내관이라고 하는데 그 한복 바지에 숨겨져서 당시에 서울에 파견돼 있던 영국 트리븐지 기자였던 더글라스 스토리 이 스토리가 이분도 그 독립운동 유공자거든요. 아까 뭐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분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 스토리가 이 밀서를 거의 1년 내내 국제사회에 그 소개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국제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06년 12월 1일자에 트리븐지에 기획기사로 또 다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이 기사를 보고 그 소개하면서 12월 1일자 트리븐지 기사를 소개하면서 대한제국의 국세가 이렇게 딱 찍힌 그 황제 밀서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실은 거죠. 그 을사늑약 원본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거라고 하던데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불법 조약으로 대표적으로 꼽아온 게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기자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했냐라고 하면 일제가 자꾸 이 황제 밀서를 가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기자는 진짜다라는 주장을 하는 기사를 계속 쓴 거고 대한매일신보도 혹시 일본인들이 협박을 해서 이 밀서가 가짜로 규정될 경우에는 고종의 진심이 허사가 될 것을 우려해서 밀서의 사진과 함께 스토리 밀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 건데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국제사회 여론도 꼬였고 그랬죠. 그리고 뭐니 해도 베델과 대한매일신보의 혁혁한 공이라고 하면 일본의 장관이 강탈해 간 경천사 탑 이것도 환수하도록 필봉을 휘둘렀다라는 게 있죠. 일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1907년 2월 초에 일어난 사건인데 경천사탑이 서 있던 경기 풍덕군 부소산 절터에서 벌어졌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 경천사탑은 1348년 그러니까 고려 때 시작된 대형 대리석 탑이거든요. 13m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1907년 2월에 황태자인 순종이 혼례식에 참석했던 일본의 국내부 장관인 다나카 미스야키가 무레배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총칼로 위협한 뒤에 이 탑을 140조각으로 무단 해체한 뒤에 일본으로 반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나카는 고종이 나한테 이 탑을 기증하도록 한 거다라고 강변을 했는데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제멋대로 그냥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면 이 탑의 약탈 사건은 정말 그 당시에 바람 앞 등불 같은 대한제국의 운명을 상징해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술국치도 전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베델이 급고를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3월 7일 날 이 천연공날 뉴스를 특종으로 보도하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특사 다나카 국내 대신의 흉계로
무기를 가진 일본인들이 탑을 급습해서 해체한 뒤에 실어갔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 당시에 그 한일 운동회 선봉에서 있던 대한매일 신보는 그 1907년 당시인데 13,000부를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 13,000부라 그러면 엄청난 부수죠. 예. 뭐 그 당시 모든 신문의 총 발행 부수를 합친 것보다 대한매일 신보의 그런 부수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신문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여론이 예. 막 들끓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뭐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추적 보도가 이어졌고 그래서 뭐 고종황제 허락을 얻었다는 것은 꾸며낸 말이다라든지 석탑을 빨리 되돌려줘서 잘못을 사죄하라. 일본으로서는 역사에 무한한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뭐 계속 이제 끈질기게 후속 기사를 썼는데요. 뭐 이 뉴스를 대한매일 신보에 제보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호모 헐버트 박사. 이분도 이 문제를 해외 언론에 계속 기고하고 그러면서 국제 여론전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결국 경천사 탑은 1918년 11월에 약탈한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반환되었습니다. 일제도 결국은 두 손을 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 대한매일 신보의 그 항일 논조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데 1908년 3월 25일 날 보면 그 친일 외교관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한 전명은 의거 있잖아요. 그 의거에 상세한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 만일 장인한 전명훈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원통한 것을 세계 만국에 어떻게 공표했을까. 오라 한국 독립은 곧 오늘이요. 한국 자유는 곧 오늘이니 우리의 큰 뜻을 이룰 날이요. 라고 이제 1908년 4월 17일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참 골치 아픈 애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끊임없이 배대를 위협하고 막 그랬는데요. 우편물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검열했고 배들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을 갖가지 구실로 위협하거나 체포하고 그리고 배들의 집 주변에 첩자를 그림자처럼 이렇게 두고 그래서 뭐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고 그러나 이 배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또 히로부미가 직접 대한매일 신보 탄압에 나서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우호적인 영국 정부에 대한매일 신보의 영향력을 좀 행사해달라라고 압력을 가하고 막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영국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외교 문제로 부각시킨 건데 그래서 일제가 대한매일 신보에 게재된 몇 가지 논설을 번역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비판적이다 하고 영국 정부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과 밀월 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 정부가 배대를 영사재판에 2번이나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 데일리 메일 특파원으로 해서 서울에 왔던 맥킨지 기자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기자인데 이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 재판은 영국의 언론 자유에 관한 금색의 최악의 타격이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 배들은 의병 및 스티븐스 처단 기사 등으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조장시켜서 치안을 해쳤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3개월간의 금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들이 고국인 영국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언론 탄압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탄압을 한 거죠.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했죠. 그렇죠. 이 배들이 상하이 영국 영사관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데요. 3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1908년 7월 17일 날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러나 이 몸과 마음이 강건했던 배들도 터무니없는 옥살이 이것도 자기 고국이 이렇게 정부가 그렇게 옥살이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일제히 끊임없는 박해 심신이 허약을 해주고 쇠약해지고 그래서 1909년 5월 1일 날 37살의 젊은 나이로 서거를 했는데요. 이 베델의 한마디가 유언이 참 심금을 울리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죽더라도 대한매일 신보는 영생케 해서 대한의 민족을 구하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관에는 태극기와 함께 영국기를 또 함께 덮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친일파가 막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독립투사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어떤 그런 그 이력을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오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친일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이런 분들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주면 제가 사실은 일제가 대한매일신보의 논조를 문제 삼아서 영국 정부의 이런 제시한 그런 기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대한매일신보 영문판 논설 기사 중에 의병 관련 기사가 눈에 밟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의 내륙을 목격하고 귀국한 사람의 목격담인데 그 사람이 목격담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의병 10명을 만났다. 의병들은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중도에 죽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인들은 약탈하고 능욕하고 살인하고 있었다. 이 강도만도 못한 무리를
그들은 왜 이렇게 악하고 미친 듯한 정책을 실시하는가라는 기사를 이제 일본 정부가 이렇게 그 영국 정부에 보낸 기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사에 한국의 내륙 상황을 전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1904년 영국 데일리메일 극동특파원으로 한국에 온 아까 언급했던 프레드릭 아서 맥킨지라는 분인데요. 예.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보셨죠? 네, 그 션샤인에서 의병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은 그 외국 기자의 모델이 바로 이 그 사진하고 똑같은 장면을 만들었잖아요. 기자입니다. 그 똑같은 장면이 있고요. 그분이 찍은 의병 사진이 2장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2장이 거의 유일하게 남은 항일 의병의 생생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항일 의병 사실은 아마 이거 어디 책에도 실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책에 실려 있어요. 그분의 책에 실린 게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요. 이 맥킨지 기자는 당시에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지방 소식이 심상치 않았다 그럽니다. 고종이 폐위가 되고 군대가 해산된 뒤에 곳곳에서 항일 의병이 걸개했다라는 소문이 속속 들려왔는데 그러나 맥킨지 기자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군이 대량 학살을 자행한다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러일 전쟁 때 이 일본군을 보니까 군기가 굉장히 엄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긴가민가해서 이건 내가 현장 취재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을 떠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항일 의병 전쟁의 종군 기자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그러면 종군 기자라고 하면은 의병들을 같이 따라다녔다는 거잖아요. 예, 의병이 있는 곳을 쫓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뭐 수행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뭐 노새를 끌고 이렇게 같이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맥킨지 기자가 경기 이천, 그다음에 제천, 그다음에 원주, 충주, 원주 이런 데를 거쳐서 의병이 자주 출몰한다는 경기도 양평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이 취재길에 보니까 잿더미가 된 고을, 그다음에 주민들의 일관된 어떤 그런 그 증언, 일본군의 만행 증언 이거를 보고 들으면서 충격에 빠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군은 집을 불태우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노인을 쏘아 죽였다. 한 임산부는 해산이 가까워서 집에 누워있다가 참변을 당했고 어떤 청년은 불타는 가문의 족보를 구하려다가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면 속성을 알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군이 여인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10살짜리 여자애에게 뭐 총을 쏴 죽이기도 하고 그런 그 부모, 어머니의 증언을 막 하고 그런 사진도 찍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군이 의병과 격전을 벌였던 충북 제천 시내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런 사진까지 보도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미처 피하지 못한 남녀와 아이들이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제 뭐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의병 사진은 어떻게 찍은 겁니까? 맥킨지가 양평에서 숙소를 잡았을 때 드디어 의병 106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맥킨지의 소개를 보면 준수하고 헌칠한 청년은 90군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2사람은 군복 바지, 2사람은 초라한 누더기 한복을 입고 있었다. 6명의 총이 제각기 달랐는데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맥킨지가 뭐라 그러냐면 희망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이 사람들이 매우 측은하게만 느껴졌다라고 했는데요. 곧바로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나 의병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고 그들의 애국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의병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병들이 맥킨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돼서 사는 이보다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맥킨지가 의병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또 누더기가 된 그들의 옷을 빨아주고 음식도 먹이고 다음날 의병들이 떠났는데 맥킨지가 의병들이 떠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왔던 그런 무기가 혹시 이 사람들이 훔쳐간 게 아닌가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훔쳐간 무기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의병들이 아무리 뭐 처지가 공하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오히려 맥킨지를 수행했던 그 시동, 한국인 시동이죠.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저 의병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총을, 좋은 총을 주면 어떠냐라고 간청했는데요. 이 시동도 의병들을 보고 피가 뜨거워졌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의병들 사진을 찍은 건 거죠? 그러니까 요때지만 그 다음에 숙소를 떠난 맥킨지 일행이 그 자갈과 모래가 깔린 강변에서 20여 명의 의병을 만났는데 거기에 신식군대의 제복을 입은 청년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고 몇 명은 14살에서 16살 사이다. 사진을 보면 나와요. 그 사진인데 그 의병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역사의 길이 남을 그 미스터 션샤인의 모델로 삼은 유일한 의병 사진이었고 이 의병들의 활동상 그다음에 일제 잔학상을 담은 책을 맥킨지가 내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그랬죠. 지금 이제 그 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근데 정말 영국 신사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생각해 보면 맥킨지와 베델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실은 1907년 고종폐위 군대 해산돼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런 항일 의병의 네. 생생한 장면을 증거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베델 선생이 서거한 다음에 박은식, 양기탁 선생이 남긴 시를 짧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네. 썼습니다. 구조죽 유럽의 열혈 남아가 조선의 어둠을 씻어냈네라는 게 박은식 선생의 시였고요. 그다음에 양기탁 선생은 대영 즉 영국 남자가 대안에 와서 캄캄한 밤중을 밝게 비추었네라고 했거든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6분이 모두 그렇게 깜깜한 밤중을 비춰줬던 그런 영국 신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서 일제에 나라를 헌납한 것처럼 얘기했던 정치인 지금 이분들 얘기를 한번 좀 책을 읽어보길 권하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견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